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1회차 실기 기출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 말이죠. 일단 길어요. 길면 짜증나요. 그리고 글쓰기를 해야 돼, 글쓰기요. 근데 글쓰기는 양면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렵게 보면 하염없이 어렵고 쉽게 보면 하염없이 쉽습니다. 즉 말장난이다 이러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논술이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둘이 똑같아요. 논술이나 말장난이나.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논술처럼 이렇게 기승전결 딱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말장난이다. 대충 타당도 있게 말장난 그냥 글놀이나 하자. 이렇게 접근해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봐도 돼요. 임상심리자로서 사례와 같은 여기 사례가 정신질환자네요. 이 정신질환자가 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할 때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정신재활이 있어 가장 기본인 원칙 5가지를 쓰죠. 정신재활이 있어. 5가지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에 꽃가게 5만 가지도 넘어요. 결국은 답이 뭐예요? 답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타당도 있게, 타당성은 그냥 객관성이죠. 객관적으로 맞냐 안 맞냐, 타당성 있게 아무 말 대잔치 글짓기 하자. 그럼 이거 반대로 말하면 정답이 없어요. 그냥 타당도 있는 글짓기가 정답이죠. 아니, 정신질환자의 재활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겠죠. 어떻게 잘해야 돼요? 건강하게 했죠. 재밌게 해야겠죠. 놀이치도 들어가고 직업 목적도 들어가고 가족과 함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주저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해설은 여러분이 쓰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기준 준 것들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여기 글자 그대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자들한테 희망을 준다. 당연히 희망을 줘야죠. 그럼 희망을 안 죽었어요? 이걸 뭘 외워요? 그럼 여기다가 희망자 저는 쓰고 싶어요. 쓰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자들한테 자신감을 부여한다. 이것도 답이 되겠죠. 이걸 누가 못 맞춰요. 또 정신질환이니까 오래 걸렸죠. 정신재활치료는 단기간에 장시간 동안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정신재활치료는 훈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하다. 이것도 답이 되겠죠. 유식하게 훈습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치료의 재활에 적극히 상식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회사원인 A씨는 직장을 다니다가 지난 1년 전부터 직원들을 비롯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망상이네요. 과대망상. 몹시 불안해하고 있고 불안 중독, 종족 문을 잠근다. 가족을 포함하는 것 만나면 폐쇄증, 불안증,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강박증도 있겠고, 우울증도 있고, 대부분 조현병 스타일, 조현병. 조현병을 앓고 있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원인 A씨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직장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면 직업에 대한 직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거, 재활에 직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환자에 빼야 되겠죠. 직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재활에 중점을 차린다. 치료와 재활을 통합된 것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인문학적 요인을 좀 유식하게 주저리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 내용이죠. 2번, 이것도 쉽습니다. 행동수정 기법이라고 하죠. 그냥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에서 수정 기법, 내적 치료가 있고 외적 치료가 있습니다. 체계적 중간법, 인지적 모델링, 사고 중지 이런 것들은 내적이고 외적이고 구분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5가지만 골라쓰면 됩니다. 5가지. 쓰시오니까 설명도 필요 없겠죠. 이런 문제는요, 대부분의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6가지 이상은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공부의 요령이 중요한 거예요. 또 책에 이만큼 써왔다고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체계적 등급, 그것도 순서 똑같이 체계적 등급하고 인정모델 사고, 체계적 등급, 또 체계적 등급하고 사고, 야! 너 순서 틀렸잖아. 인정모델이 그 다음에 와야지. 아, 다시 미안해. 다시 갈게. 체계적 등급하고 인정모델이 사고 중에. 맨날 이 집만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나갔죠. 그냥 땡기는 대로 입맛대로 반찬이 이렇게 있어요.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이 있으면 김치를 처음 먹으나 김치를 나중에 먹으나 김치를 안 먹으나 김치 안 먹으면 깍두기 먹으면 되지. 뭘 처음에는 김치 먹어야 돼. 두 번째는 콩나물 먹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고사리를 먹어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와봤자 6개다. 그러면 6개 딱 집어서 그냥 체계적 등간법, 인정 모델링, 사고 중지, 외우고 토군 강화, 토군 강화라고 토군법, 출장 훈련, 역할 연기, 모델링 이런 거 쉽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2가지예요. 행동 수정 기법 5가지가 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죠. 이건 다 알아요. 이거 다 외웠는데 문제가 이건지 몰라요. 미치는 거죠. 공부 안 한 거예요. 다 외웠는데요. 공부 안 한 거예요. 답을 못 쓰면 공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실기는 제목이 중요해요. 행동수정 기법, 행동주의의 수정 기법, 행동주의의 내적 치료, 외적 치료 기법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내적이에요. 여기는 외적이에요. 여기까지는 내적, 여기는 외적. 심화 공부하면 여기까지는 내적이고 여기까지는 외적이구나. 근데 이런 문제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성격 문제. 나 같으면 5개만 외워요. 왜? 다음에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 잡아서 5개 외우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보시죠. 이거는 알면 쉬워요. 모르면 손도 못 대고요.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경청하고 배려가 있다. 잘 듣고 배려. 지금 배려받는 기분이 있다. 이럴 때 방법 3가지. 뭔가 막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피언어적 경청. 그냥 이런 거. 미소. 이런 거 저기 금쪽에서 오은영 박사가 많이 쓰잖아요. 오은영 박사도 다 배운 거예요. 책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마치 오은영 박사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다라고 TV에 나오지만 오은영 박사한테 좀 미안한 소리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특별히 만들었어. 저 사람만의 비법이야. 아니에요. 책에 다 나와요. 피언어적 경청. 언어적 경청. 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다 써먹잖아요.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은 뭐예요? 말을 외부에 산만하고 잘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그잖아. 집중해서 하는 거죠. 비언어적 경청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경청하고 배려가 있는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 적극적 표현 다 같은 말이에요. 미소, 눈맞춤, 끄덕이는 중에서 이거 실례예요. 직업상담사 시험에 잘 나와요. 직업상담사 이렇게 나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경청하고 배려했다고 느끼는 비언어적 표현 3가지를 쓰시오. 미소, 눈맞춤, 끄덕임.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런 걸 틀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물었는지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미소. 이거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답이 어떤 게 포인트인지 이것만 알면 의외로 실기가 공부 필기보다 더 쉽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렇습니다. 3가지와 설명 이런 것들이 있다. 언어적 계속하세요. 그렇군요 등 언어적 격려, 언어적 칭찬을 한다. 내담자가 말할 때 외부와 산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등 경청한다. 이렇게 꼭 내담자가 말할 때 집중적으로 듣는다. 이래도 돼요. 이런 표현만 맞으면 됩니다. 글자 외우지 마세요. 4번 문제 갑니다.
신경심리검사 중 시공간 영역, 이건 1차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시공간 영역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필기에 나왔어요. 뭐 그때 답은 뭐 3번의 선로 읽기 검사의 답이 선로 읽기 검사는 시공간 영역 측정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보기가 이거 나와요. 보기가 밴더 게스탈트 도형 검사 1번. 근데 거기 보기는 거예요. 밴더 도형 검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밴더 도형 검사도 맞는 답이에요. 왜? 필기 보기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외우나 영어로 비슷하고 써도 돼. 다 맞습니다. 그래서 밴더 도형 검사 나 같으면 이거 빼버려요. 외울 사람은 외우고요. 두 번째 토막자기 검사. 이 토막자기 검사는 어디 있어요? 웩실로 지능 검사에 있죠. 웩실로 지능 검사의 토막자기다. 이 필기 문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필기 문제가 정답이에요. 거기에. 3번은 선로 읽기 검사. 얘가 삑살이죠. 4번이 레이 복합 도형 검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야? 오스테리스는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되는구나. 괜히 뭐 잘못 썼다가 레이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쓰면 또 삑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 나온 게 모범 답안이니까 여기는 원본이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웩실로 지능 검사 중 토막자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큰 판을 벌리면 다만 1차에 나왔던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밴더 도형 검사, 토막자기 검사, 레이 복합 도형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가지니까 3가지 맞췄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우기 쉬운 거 뭐 후퍼 시각 조직화 검사. 교수님 나는 영어만 나면 울렁증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얘 빼버리고 시계 그리기 검사, 도형 그리기 검사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5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상담 목표 이건 거저먹기입니다. 점수 주기 한 겁니다. 상담 관련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실기 공부에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관련 없이 상담 목표 관련 상담에서 보편 상담에 쓰는 기법 상담할 때 뭐 써요? 잘 들어야죠. 그렇죠? 공감 이것도 다 공감 경청 수용 여기 나오네. 공감적 반응도 되고 공감이라고 돼요. 반영, 명료화, 구체화, 직면, 해석 뭐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5개만 나와요. 5가지만 골라 잡아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사례 문제 나왔네요. 사례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라겠죠? 글짓기만 잘하면 돼요. 사례를 분석하여 우울장애 진단 기준 4가지. 이건 사례 안 봐도 되겠죠. 사례 봐도 우울증 있는 사람이겠죠. 뭐. 근데 또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울증에 대한 내용이겠네. 자살 위험 평가 방법 써가지고 자살에 대한 내용이겠네. 자살 위험이 높은 내담자를 위한 개입. 자살에서 위험이 있는 사람 개입해야지. 이것도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례랑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울장애 기준. 여기서 우울장애 기준 4가지라고 해서 4가지만 고르면 돼요. 이거 5개 다 외우지 말고 이 중에 4가지만 읽으면 돼요. 짧은 걸로. 하루의 대부분이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지속된다. 가끔 우울한 건 아니에요. 우울진이니까요.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해도 맞겠죠. 거의 모든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일상생활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쓰면 다 맞게 해줍니다. 체중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거나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식욕 감소 또는 증가를 식욕이 감소하고 증가하면 변화가 이거죠. 불면 또한 과도한 잠을 못 자거나 맨날 잠들고 정신운동성의 초조나 지체가 나타났다. 초조 불안이 나타난다. 이게 기준이고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 내용이니까요. 보시고 자살 위험 평가 방법 3가지는 자살 의도를 평가한다. 자살 의도, 자살을 읽어보면 이것도 그대로 다 외울 거 없어요. 상담자는 자살 가능성 의심자에게 자살 의도가 있는지를 신중하여 자살 의도가 있는지를 신중해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자살하고 싶은 만큼 괴롭나요? 자살할 것 같은 얼굴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여기까지만 잘라도 돼요. 얘는 버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 글짓기 편하라고 소설책처럼 써놓은 거지.
자살 의도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물어본다. 자살 의도 평가. 외울 것도 없죠. 자살 방법 평가.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자살 준비 평가. 진짜 구체적으로 자살을 준비하는지 물어본다. 어떻게 자살을 시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평가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지. 쉽지요? 자살 위험이 높은 대담이랑 개입 방법 3가지. 3가지만 뭐 이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정답 3만 가지 넘어요.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혼자 있지 못하게 한다. 자살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상황을 가까이 있지 않게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가를 만나게 한다. 뭐 이런 거. 운동이나 뭐 등산을 통해서 자살 위험들을 뭐 낮춘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쭉쭉 쓰면 됩니다. 교수님,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쭉 쓰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워서 뭐 토를 달면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만성정신질환자 재활 방법. 이제 만성정신질환자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재활 방법. 만성정신질환자의 만성정신질환은 첫째 뭐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타인과 대인관계가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만성정신질환을 알고 있으니까 삑사리가 낭와요. 삑사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소통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나 사회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돼. 이렇게요. 대인관계나 사회 기술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쓰면 됩니다. 한 줄. 그럼 포인트는 대인관계, 사회기술 갖고 사회기술 훈련 풀어가 된다. 2번째, 직업재활 훈련. 세상 살면 나 혼자 못 사니까 TV에서는 나 혼자 산다고 나오지만 우리 TV가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어디 가서? 직장에서. 그럼 뭘 가져야 돼요? 직업을 가져야죠. 그럼 뭐예요? 직업을 필요한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이런 말 갖고 또 글짓기 하고. 주거 프로그램은 탈시설화래요. 탈시설화. 시설은 어디예요? 주로 뭐 사회복지시설, 또 정신병원 이런 데 주로 갇혀 있는 데죠. 이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서 사회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주거 프로그램. 즉 정신병원을 다니더라도 정신병원에 감금된 상태가 아니라 집에서 사회 훈련을 쌓으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신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그 외래 진료 받으라 이거예요. 환자에게 외래 치료 대체 형태로서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적 체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뭐 집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집에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재활 치료하는 걸 주거 프로그램이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3가지니까요. 첫째,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주거 프로그램을 집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아래 상담에서 상담자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 벌써 답이 다 왔어요. 아래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다시 언급한다. 다시 언급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환원, 뭐 재진술. 다시 언급하는 거 이런 거잖아. 다른 말로 언급하는 거. 그럼 답이 뭐예요? 무엇을 보여? 환원이나 재진술을 보여주겠죠. 지가 다 써있잖아요. 쉽죠. 저는 도대체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만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DGR이 문제인 거예요. 벌써 딱 봐도. 그럼 대가리 DGR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인지라고 하죠. 인지. 인지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인지적 오류,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렇게 느낀다고요? 당신이 도대체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벌써 말을 받아주는 거죠. 정말 비참한 기분이네요. 공감해줬네요. 환원, 재진술, 공감. 결코 쓸모없는 인간이라니 다른 말을 해주는 거죠. 다 나왔네요.
네, 그게 바로 전에 저와 시내에 같이 갔다 갔던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이에요. 얘 말을 그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또 말했다고요? 다시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대꾸지는 거예요. 환원, 진술, 공감. ปั๊ 나오네요. 내 남자는 자신이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 남자의 인지적 명확성은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되고 교수님 인지적 오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오류도 맞아요. 인지적 명확성이나 인지적 오류나 하여튼 DGR이 문제다. 심하게 말하면 뭐야? 뇌왈빠. 너무 지금 약간 천박하죠? DGR이 문제죠. 내 남자의 인지적 오류는 평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역기능적, 인도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죠. 내가리가 잘 안 들어가는 거구나. 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역기능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부정적인, 역기능적, 인지적 이게 어려우면 그냥 역기능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렇다. 상담자가 보여주는 건 나왔죠. 재진술, 환원, 판용. 이것도 이거 안 써도 돼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또한 상담자 내 남자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인지3자 중 자기 세대는 역기능적 인지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다 나와서 뭐 이런 말을 그냥 3점짜리니까요. 3점짜리면 너무 길게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그 다음에 재진술, 반영, 명료화 어렵잖아요. 재진술, 반영, 명료화. 또 재진술, 반영, 환원 이렇게만 써도 다 점수 주는 겁니다. 너무 3점짜리 갖고 에너지 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쓰는 거죠. 이것도 다 외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좀 제발. 9번 놀이치료에 놀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벽돌 쌓기 놀이, 토막 짜기 이런 거 놀이 치료하는 거예요. 놀이. 탁구 치료, 당구 치료. 갑자기 당구 치고 싶네요. 요즘은 저는 요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당구를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 또 이게 중년 스포츠에 당구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당구 재밌네요. 저도 촬영하면서 또 집필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당구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놀이치료죠. 이런 거예요. 같이 놀이치료. 그럼 답이 3점짜리잖아요. 사실 여기도 제가 실수한 거 있어요. 답을 너무 많이 써놨어요. 다 외울까 봐 걱정돼요. 영어까지 외울까 봐 걱정돼요. 이런 거 외우는 사람 게토레이 조진스키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3가지인데 6가지 쓰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덩어리가 지금 큰 겁니다. 놀이치료가 잘 나와요. 시험 때. 다시 갑니다. 놀이치료는 매 시험마다 꼭 나옵니다. 놀이치료 똑같이는 안 나와도 놀이치료에 관련된. 그러면 이런 것들 외우면 글짓기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냥 소설책 보듯이 쭉쭉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쭉쭉 눈으로만 보세요. 당구하고 똑같죠. 당구 왜 치려고 그래요?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다. 흥미롭다. 유쾌하다. 이런 거 쓰면 돼요. 이런 거. 치료의 목적, 욕구 충족을 위한 만족을 하겠다. 또 즐거움과 흥미를 준다. 여기다 1번 즐거움과 흥미를 준다. 기분 전환이 된다. 다 답이에요. 저항을 극복하는 도움이 되므로 저항을 극복하게 된다. 또 의사소통의 매체로 활용한다. 불안 감소와 긴장 이완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 겁나게 많이 답 나와요. 놀이치료는 불안 감소 및 긴장 이완을 통해서. 근데 주로 아동에게 많이 활용하는 게 아동 상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놀이치료예요. 그럼 아동자 빼도 되겠죠. 불안 감소와 긴장 이완. 아동이란 말이 아니죠. 심리적 외상을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 참지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쭉 읽으면 이 글자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짓기 하는 거구나. 이거는 소스예요. 소스. 김치를 담으면 소스가 있잖아요. 김치 담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완벽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완벽주의자들은 설탕 한 스푼, 소금 큰 스푼의 2분의 1, 식초 3분의 1, 또 다 재갖고 김치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추 반 포기, 겉에 3개분 빼고 책 보고 한 사람. 김치 담다가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지나면 아주 뭉퉁그려서 못 먹어요. 이거 헛발질이에요. 또 책에 나온 소스 다 넣어요. 굴소스도 넣고 또 새우젓도 넣고 또 전라도에 있는 소스, 경상도에 있는 소스, 경상도에도 산초가루 가면 넣더라고요. 또 산초 넣고 다 넣으면 이 맛이 이상해져요. 그냥 지역마다 타당도 있게 굴도 넣으려면 넣고, 난 비린 거 싫으면 안 넣으면 되고, 새우젓도 넣으면 되고 안 넣으면 되고, 부추는 넣으면 되고 안 넣으면 되고, 내 맘이에요. 그런 소스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소스는 다 넣어야 돼. 삑살입니다. 그냥 소스 중에서 내 입맛대로 대충 잘 골라서 버무리면 맛있다.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엄마표 김치예요. 엄마표. 엄마랑 자기 가면요, 저울 안 갖고 가요. 노트 안 봐요. 그냥 우리 엄마랑 자기 갈 때래요. 쭉 가다가 저기 파 한 다발 주세요. 새우젓 10,000원치만 주세요. 얼마 주세요. 큰 다리에다가 넣고 버무리면 끝내주게 맛있어요. 근데 대충 잡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 짜면 배추 더 집어넣고, 싱거우면 소금 더 뿌리고. 맛있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소스를 자유롭고 타당도 있게 잘 버무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잔술이에요. 내용은 별것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공부하는 방법, 답안지 쓰는 요령,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무조건 외워야지, 무조건 어려워, 쓰는 건 어려워,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10번 갑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자기보고식 검사의 장점, 단점 2가지만 쓰세요. 많이 길어봤자 3개, 3개. 이 중에서 골라 잡으면 돼요. 자기보고식 검사하면 지가 보고, 누구한테? 저한테 지가 지 맘대로 체크하는 것을 자기보고식 검사예요. 그럼 1번. 나는 김치를 좋아할 때 1번 새우소를 좋아한다. 2번 굴을 넣어야 된다. 3번 소금 짠 게 좋다. 4번 달콤하게 좋다. 난 달콤한 거 싫어. 난 이게 좋아. 이렇게 내가 좋은 거 체크하는 거, 이걸 자기보고식이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필기시험 1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은 3번, 이런 걸 자기보고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의 시행 채점 해석이 간편하구나. 왜 그냥 문제만 내면 돼요. 채점 2번의 답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럼 뭐예요? 또 여기서 나오면 전문가가 필요 없겠죠. 채점하면 되니까. 부호와 분석이 용어로 이것도 안 써도 되고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나 더 뭐예요? 검사자나 상황변인의 영향을 덜 받아 검사 결과에 객관적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주관식 지금 실기 문제는 채점자가 볼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점수를 주거나, 또는 글씨가 안 이쁜지, 글씨가 또박또박 안 썼는지, 그러면 점수를 감점시킬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 채점이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불합격되게요? 글씨가 개판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글씨 안 봐요. 그냥 내용만 적당히 맞으면 다 맞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용은 맞는데 글씨가 엉망이요? 이그잼플 예를 들면 글씨가 안 예쁘니까 조금 점수 깎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채점자가. 그러니까 채점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이건 복불복이에요. 근데 이런 채점자와 채점자의 상황변인, 이런 채점자 주관적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왜? 탑만 보고 색깔만 되니까. 그래서 검사 결과에 객관성이 보장된다. 즉 채점에 객관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나머지는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 탄점은 뭐예요? 수검제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응답 결과 영향. 그렇지, 바람직성. 나는 정직하다. 그렇다. 나는 똑똑하다. 그렇다.
나는 법과 질서 잘 지킨다. 그렇다. 좋은 것만 찾잖나 이거예요. 또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응답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어디 핸드폰 구매할 때 여기 만족도 주세해줘요. 그러면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쭉. 싫으면 매우 만족, 매우 쭉 하잖아요. 한쪽으로 쭉 간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알면 겁나게 쉬워요. 문제가 이것도 상식이고, 이것도 상식이고, 이것도 상식이고, 이것도 상식이고 조금만 외우면 되잖아요. 거의 다 우리 실기는 상식 인문학 문제가 많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외워야 될 것들,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야겠죠. 여기서 평가 방법은 의도 평가, 뭐 자살 방법 평가, 뭐 자살 의도 평가, 자살 준비 이건 답이 딱딱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외워서 대충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빼자 하면 의외로 실기 공부 쉬울 수 있습니다. 10번까지 했죠. 11번 갑니다. 노출 치료 시행 시 상담자의 치료적 효과. 노출 치료는 옷을 홀딱 벗는 치료가 아니에요. 내면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집단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은 이명규를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현재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 겁나게 많은데. 이러면 치료 안 돼요. 나 직장 생활할 때 뭐가 문제예요? 나 진짜 괴로워. 상사가 있는데 저희 시베리안 허스키가 그냥 새끼 나갈 뻔 깜짝 놀랐네요. 저희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는데 그 10원짜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끄집어내야 뭐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까발리는 걸 노출 치료라고 그래요. 옷을 벗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효과,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고 내뱉었으니까 불안 수준이 감소하고요. 불안에 대한 대처에 대한 믿음. 상담을 통해서 불안 대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럼 뭐 내 추정훈련. 내 인생은 나의 거야. 왜 내 인생에 겐세이를 끼고 그래? 이전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불안 대처에 대한 믿음, 불안 대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가보시죠. 상담사가 내담자와 이중관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셔. 4점짜리죠. 점수 분포를 잘 봐야 돼요. 4점짜리는 간결하게 쓰라는 거죠. 간결. 너무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향은 알죠? 지향.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짓자 하지 말라요. 지향하고 틀리면 안 돼. 지향은 추구하는 겁니다. 이건 추구하는 거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이중관계. 이중관계는 뭐예요? 양다리에 양다리.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겁니다. 어떤 거와 양다리? 상담사의 본질과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죠. 상담사의 본질. 상담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는 아니죠. 며칠 지냈어요. 그러다가 만약 제가 상담사예요. 몇시 하는데 상담사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 친해졌잖아요. 오빠 해도 돼요?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오빠 좋지.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다른 거와 양다리에 걸치면 안 된다. 뭐 여기서 키워드만 찾으면 되겠죠. 키워드 뭐예요? 집중해라 이거예요. 양다리에 걸치지 말고 어디에? 상담에 집중해라. 어떻게? 객관성을 갖고. 왜? 오빠 하는 순간 집중할 수도 없고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겁나 쉽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주저리 말장난 하면 돼요. 상담사와 말장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 갖고 말고를 잡아요. 상담사와 내담자는 이중관계를 지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이죠. 상담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객관성에 손상을 시킬 수 있으니까. 뭐 항상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냥 양념이라는 겁니다.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협회의 윤리강 등들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괜히 또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협회,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협회,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다 외웠다. 내일 가면 또 뭐지? 또 심리상담 관련 맨 이런 헛다리만 짓지 말고 그냥 이중관계는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손상시키므로 이중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들 갖고 잘 버무리라고 여러분 올려두는 겁니다. 13번 갑니다. 카우프만, 리흐텐베그와 발음도 아주 지랄맞게 힘드네요. 검사의 기본 철학 5가지. 이건 카우프만과 리흐텐베그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야겠죠. 5점짜리다. 진행검사의 소검사는 개인의 학습해 온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진행검사의 소검사는 개인 행동의 표본일 뿐 총체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 대상에 표준화된 검사는 특정한 실험적 환경하에서 정신을 평가한다.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십시오. 14번 갑니다. 모두 A 학점을 맞지 않으면 이번 학기는 망한 거야. 벌써 답이 나왔죠. 뭐예요? 흑백 논리죠. 이분법적 사고. 인지적 오류 종류, 일반적인 치료 방법. 인지적 오류 중에서 종류, 이분법적 사고다. 흑백 논리다.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척도와 기법이다. 척도와 기법 보면 또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점수화 시킨다. 점수화. 예를 들면 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당신은 밥을 먹으면 몇 그릇 먹어야 만족합니까? 나는 5그릇, 나는 4그릇, 나는 3그릇 하루에요. 나는 2그릇, 나는 1그릇. 척도화 시킨 거죠. 나는 하루에 3끼 먹는 게 적당하다라고 하면 정상이구나. 5개는 먹어야지 하면 문제가 있구나. 10끼 먹어야 된다. 아주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또 갑자기 또 애드립을 치고 싶네요. 이런 개그가 생각나네요. 이 개그를 치는 것도 좀 병적인 것 같아요. 저도. 남자가 요즘 이 중년 베이비 부모 시대의 그 중년들이 이제 퇴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50대, 60대. 50대 후반만 직장을 다녀도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100세 시대에 반도 못 살았는데 이거 이제 이 취업, 직장의 문제가 사실 큰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집에 있단 말이에요. 한 50 몇 살까지 고생 직살하게 하고 집에 있으면 슬슬 눈치가 보여요. 밥 3끼 먹는 것도 열심히 일한 당시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만 지나면 밥 3끼만 먹어도 이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밥 3끼 먹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삼식이라고 해요. 삼식이. 2끼 먹으면 2식이. 1끼 먹으면 1식이. 요즘은 1식이를 되게 좋아한대요. 부인들이. 3식이 되게 싫어해요. 그 밥 3끼 먹는 것도 집에서 어려워요. 근데 10끼를 먹는다. 10끼 먹으면 이제 10끼가 10이죠. 30, 10끼. 이렇게 한다 합니다. 참 슬픈 촉구예요. 눈치를 못 채인 분들은 화면 다시 돌려서 정지하고 다시 보세요. 10끼 먹으면. 10끼 먹어도 문제죠. 하여튼 이렇게 점수화 시킨다. 점수화 시켜서 자기 관리, 어떤 자기 점검 시간을 체크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척도화 기법이다. 점수화 기법이다. 왜? 어느 정도 병적인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쉽죠? 그럼 이런 얘기가 여러분께 음성 지원이 돼야 돼요. 1식이, 2식이, 3식이. 이게 뭐예요? 척도화 기법이다. 아유, 재밌으라. 공부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15번 가보시죠. 무어예요. 무어의 가족 갈등. 이건 무어가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이거는 인문학이 아니라 외우겠죠. 그래서 가족 갈등 모델 5가지. 이해관계, 가족끼리
이해관계 갈등 생기죠. 사실관계 갈등 생기죠. 상호관계 갈등 생기죠. 가치관 갈등 생기죠. 구조적 갈등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뭐 이사상 가고 무어 나오면 뭐요? 뭐요? 이사상 가고 이해관계, 사실관계, 상호관계, 가치관 관계, 이해관계, 사실관계, 상호관계, 가치관, 구조적 갈등이다. 이사상 가고 뭐요? 됐습니다. 16번 가보시죠. 경청기법 중에서 내 남자가 말하는 것을 거울처럼 말해주는 것을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해요? 반사해죠. 거울처럼 반사해준다, 반영이다라고 보고요. 내 남자의 말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내 남자의 말을 상담사의 언어로 다시 말해주는 것은 재진술입니다. 재진술, 뭐 또 환언이라고도 하죠. 환언, 재진술. 내 남자의 말을 상담사의 언어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은 환원 재진술인데, 여기서는 내 남자의 말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영, 명료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하면 명료화, 상담사의 언어로 하면 재진술, 거울처럼 반사된다, 반영. 17번 가보시죠. 내 남자 중심 상담, 이건 뭐 기본 태도, 기본 문제죠.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기본 문제입니다. 3점이니까 일무공만 써도 돼요. 3점짜리는. 일치성, 다른 말로 진술성이라고 한다. 무조건 수용, 내 남자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적, 말 그대로 내 남자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상담사의 역할과 자세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게 공감이 아니라 공감적 이해예요. 상담사의 역할과 자세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태도 세 가지를 쓰셔야 하면 일치성, 무조건 수용, 공감적 이해, 이렇게 세 개만 써도 됩니다. 설명하라고 없으니까요. 3점짜리니까요. 18번으로 가보시죠. HT 검사, 이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체도 사람 그림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자화상, 현재의 자아 상태, 이상적인 자아, 이상적인 바라본 적이상, 중요한 타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 쉽죠. 그래서 자화상, 이상적인 자아, 중요한 타인이다 라고 1차 때 공부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6점짜리지만요, 배점이 높아요. 그대로 현재의 자화상, 자화 상태, 이상적인 자기상, 중요한 타인의 영향력, 물판영. 너무 쉽죠. 공부할 거 별거 없습니다. 19번 갑니다. 백, 인지적 오류. 인지가 뭐라겠어요? 인지, DGR, 대갈, 빡, 인지가 왜곡, 삑사리, 대가리가 삑사리가 났다. 이건 우리 자다가도 쓸 거예요. 자다가도.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알죠. 임의적 추론, 자의적 추론이라고도 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되는 거.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으로 부분을 갖고 생각해서 오류를 발생하는 거.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 개인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5가지예요.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제일 많이 나올 때가 5가지예요. 10점짜리네요. 10점짜리면 여기다가 예까지 써야 돼요. 예 다 나와 있죠? 이게 제일 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백의 인적 왜곡 5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배점이 10점짜리입니다. 이런 거 정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땡 잡았죠. 1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1차 합격한 필기합격한 분들은 이거 참 다시 공부하기도 참 시시해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예를 완벽하지 않은 것은 곧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한다. 도 아니면 뭐다.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7개 다 쓸 거 없어요. 5개만 골라 잡아서 쓰면 되겠다. 20번 갑니다. 전통적 모델과 치료적 모델의 평가 벽보와 평가자의 역할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4점짜리 배점이 크지 않아요.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 모델의 평가 목표는 현재 문제와 관련하여 그 차원과 범주를 명확히 기술, 환자에 대한 치료적 결정을 돕고 전문가들 간의 의사결정을 원활히 한다. 덩어리가 좀 크죠? 이게 전통적 방법이다. 치료적 모델의 평가 목표는 객관적인 관찰자이자 반숙련된 전문가로서 비교적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비교적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여기는 뭐예요? 환자에 대한 치료적 결정을 돕고 전문가들 간의 의사결정을 원활히 한다. 이렇게 그냥 한 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골라 잡아서요. 평가자의 역할은 뭐냐? 전통적 모델의 평가자의 역할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새로운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확장시켜. 그럼 여기서 뭐예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한 줄만 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썼으니까요. 두 줄 쓰면 안 됩니다. 한 줄만 쓰세요. 치료적 모델의 평가자의 역할, 관찰자인 동시에 참가자로서 초기 과정부터 상담을 통해서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적 개입을 하는 등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검사 도구는 물론 인간 성격 및 정신명령에 대한 정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또 안 써도 되겠죠. 써도 그만, 안 써도 되겠만.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잡아도 됩니다.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여담이지만 제가요 대학에서 취업 면접 팀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면접을 제가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첫째, 말을 잘하려고 그래요. 면접은 말을 잘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냐. 더듬어도 돼요. 여기는 웅변대회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웅변대회인 줄 알아요. 웅변대회가 아니에요. 면접은 자기 생각을 얼마큼 잘 표현하냐 이걸 보는 거지. 자꾸 말을 또박또박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면접관들. 두 번째, 길게 말해요. 길게 말하는 거 짜증스러워요. 왠지 길게 말하면 성실하게 보았지? 아니에요. 삑살이에요. 그러니까 웅변대회처럼 길게 말하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자꾸 웅변대회처럼 말하려고 하고 크게 말하려고 하고 길게 말하려고 하고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를 얼마큼 잘 표현하느냐 이게 면접이에요. 더듬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잡아주면 됩니다. 실수했는데 불합격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많이 써야지, 다 써야지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뭔가,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뭔가 이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 답안지를 깔끔하게 작성하면요. 합격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요. 좀 자신감 있게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